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동안 잠잠해졌던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유럽 현지에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이적설에 대해 스페인 현지 공신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매체이긴 하지만 다시금 보도되기 시작한 가운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손흥민 선수를 노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믿을 수 있는 영국 현지의 베테랑 기자의 독점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때마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후뱅 아모링 신임 감독 체제에서 첫 번째 패배를 당하며 선수단의 살생부 구성 작업, 리빌딩 플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맨유 이적설, 영국 현지 보도를 분석하고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경기가 12월 첫째 주 주중 경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12월 4일 수요일 새벽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입스위치 타운과 원정 경기 1대0으로 승리했고 레스터 시티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3대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5일 목요일 새벽에는 황희찬 선수가 교체 출전한 울버햄튼이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 0대4의 완패를 당했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마침내 7경기 동안 이어졌던 무승을 끊어냈습니다. 돌풍의 팀 노팅엄 포레스트의 홈 경기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승리했는데요. 케빈 더브라이너가 이날 선발 출전해서 1골 1도움의 원맨쇼, 특유의 미사일 같은 슈팅으로 건재를 과시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살라가 맹활약 펼친 리버풀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시소 게임 끝에 3대3으로 비기면서 승리하지 못한 상황으로 선두권 경쟁에 혼돈을 야기했고요. 첼시가 사우스햄프턴과의 원정 경기 5대1 대승, 에스턴 빌라가 브렌트포드에 3대1로 이긴 가운데 아스널과 맨유의 빅매치에서 아스널이 2대0의 완승을 거두면서 아모링 감독 부임 후 첫 번째 패배를 안겼습니다. 리버풀이 승점 35점 여전히 선두이지만 첼시, 아스널이 나란히 승점 28점으로 추격하고 있고 맨시티 역시 승점 26점으로 4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금요일 새벽에 4시 30분 풀럼 대 브라이튼, 그리고 5시 15분에 본머스 대 토트넘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 경기 토트넘은 승점 20점으로 8위에 올라 있는데 승리할 경우에는 승점 23점, 골득실차 우위를 통해서 5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브라이튼이 승리할 경우에 브라이튼이 5위를 지키고 토트넘이 6위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지금 풀럼, 브라이턴, 본머스, 토트넘 사이의 승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가 중상위권 순위에 아주 큰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 이번 패배로 승점 19점에 멈추면서 10위권 이내 진입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왔고 무엇보다 텐하 감독 경질 이후 7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루이트 반 니스텔루이 임시감독 체제를 포함해서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였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번 아스널 원정에서의 완패는 분명히 맨유가 지금 상태로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가 어렵다. 선수단의 전면적인 리빌딩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경기였습니다. 웨스트햄전 1대2 패배로 인해 테나 감독이 경질된 이후 루이트 반 니스텔루이 임시감독 체제에서 레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 5대2로 승리했던 맨유는 이후 첼시와의 경기 1대1 무승부, 파옥과의 유로파리그 경기 2대0 승리, 그리고 레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3대0 승리를 통해서 반 니스텔루이 임시감독 체제를 마치게 됐고 아모린 감독을 공식 선임했는데요. 11월 A매치 휴식기 이후 아모린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입스위치 타운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는 1대1 무승부였지만 보데글림트와의 유로파리그 홈경기 3대2 승리, 그리고 지난 주말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첫 홈경기 4대0 대승으로 3-4-3 포메이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전술을 빠르게 입히면서 아모린 감독에 대한 지지도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스널전 0대2 패배는 분명 아모린 감독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아스널을 상대로 내준 2골 모두 아스널의 현재 전매 특허인 세트피스에서 나왔습니다. 전반전 0대0으로 마친 가운데 후반 시작 9분 만인 54분에 데클란 라이스가 니어 포스트로 올린 코너킥을 수비수 유리엔 팀버가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물론 혼자가 아니죠, 여러 아스널 선수들이 특유의 움직임, 모두 뒤에 있다가 동시에 달려 나오면서 혼전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리저리 정상적인 몸싸움을 가하면서 선수들을 혼란시키고 그 가운데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는 팀버의 헤더골이 정확하게 골망 안으로 들어가면서 선제골이 나왔고요. 이어서 79분에는 사카가 올린 코너킥을
파포스트에서 토마스 파티가 헤더로 떨궈준 것, 중앙으로 침투해있던 또 다른 수비수 살리바가 엉덩이로 밀어넣는 탭인 슈팅으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스널이 세트피스, 특히 코너킥에서 많은 골을 넣었는데 그 중심에는 브라질 수비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의 활약이 있었거든요. 이 경기는 마갈량이스가 뛸 수 없었던 가운데 팀버와 살리바가 골을 넣으면서 아스널의 세트피스 공격 득점은 마갈량이스의 개인에 의존한 게 아니라 조버, 세트피스 전담 코치의 준비에 승리하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아스널과 맨유의 경기에 승패를 가른 것은 단지 세트피스만 아스널이 잘했기 때문은 아닌데요.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보시면 점유율은 50대 50으로 팽팽했지만 슈팅 숫자는 14대 5로 아스널이 3배 가까이 많았고요. 유효 슈팅도 6대 2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대 득점 아스널이 2.33골로 2골 이상을 넣을 만한 내용이었다. 물론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골을 더 넣을 수도 있었던 미켈 메리노의 헤더 슈팅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던 장면도 있지만 그 외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맨유 수비의 허점을 적절하게 공략을 하면서 시종일관 위협을 가했거든요. 반면 맨유 같은 경우 기대 득점이 0.31골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 골을 제대로 만들 수 있었던 기회조차 제대로 빌드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경기 대부분 아스널이 공격 위협도를 지배했고 또 높이 치솟았던 결정적인 기회도 아스널이 훨씬 더 많이 만들었다. 특히 후반전 들어서는 더더욱 경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전술적으로 아스널이 맨유의 허점을 공략하고 장점을 틀어막는 그런 양상을 통해서 아르테타 감독이 아모린 감독보다는 아직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스널과 맨유의 이날 선발 명단을 보시면 아스널은 카이 하베르츠를 가짜 9번으로 두고 왼쪽에 빠른 마르티넬리, 오른쪽에 사카를 배치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라이스, 파티, 웨데고르 라인이 탄탄하고 창의적이고 또 압박도 잘했고요. 포백 라인은 진첸코, 키비오르, 살리바, 팀버로 구성되면서 주전 자원 상당수가 이탈했음에도 조직력을 유지했습니다. 다비드 라야 골키퍼 역시 이날 폭풍 선방으로 모든 포지션의 모든 선수들이 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맨유 같은 경우엔 최근 사용했던 3-4-3 포메이션의 핵심이었던 오른쪽 윙백 아마드 선수를 벤치로 내리고 디오구 달로를 오른쪽 윙백으로 두고 부상에서 회복한 타이레 말라시아를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한 것이 측면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이유가 됐고요. 라스무스 호일룬을 원톱으로 놓고 가르나초, 마운트를 2선 공격수로 배치한 것 역시 이 세 선수가 나란히 유기성도 보이지 못하고 또 개인적인 돌파력이나 슈팅력도 보이지 못하면서 최악의 3톱으로서 어찌 보면 또 현재 맨유의 등번호 7번인 메이슨 마운트가 아모린 감독도 살리지 못한 선수 아니냐, 결국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가 뛰었는데 역시나 중앙 지역의 장악력까지 떨어졌고요. 3백도 마즈라위, 맥과이어, 더리우트로 구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경고 누적 징계로 뛰지 못했던 부분들, 또 코비 마이누도 경고 누적 징계로 뛰지 못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후방도 허술해졌어요. 그러한 가운데 후반전 시작과 함께 아모린 감독은 3-4-3 포메이션을 적용한 이후 최고의 발굴로 꼽히는 윙어 디알로를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하는 전술을 바로 가동합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말라시아를 빼고 아마드 디알로를 투입하면서 달로를 이전에 맡아왔던 왼쪽 윙백 자리로 옮겼는데요. 그러나 이후 골이 터진 것은 아스널이었죠. 선제골을 내준 뒤에는 마운트, 가르나초를 빼고 레시포드와 지르크지를 투입하면서 공격 라인에도 변화를 줬지만 이 역시 통하지 않았고, 흔들리는 수비 속에서 맥과이어를 빼고 부상에서 회복한 레니 요로를 투입한 것도 수비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메리노와 트로사르를 투입한 아스널의 공격이 더욱더 강해졌고, 그런 끝에 두 번째 골까지 나왔고 79분에는 호일룬을 빼고 안토니를 공격진에 투입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이것 역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아스널이 경기 종료 전에 주장 웨데고르를 빼고 조르지뉴까지 투입하는 여유를 보이면서 2대0의 완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날 맨유가 아쉬웠던 부분은 공격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했다는 것인데요. 기대 득점에서도 크게 앞섰던 아스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빅찬스가 무려 5개나 나왔습니다. 반면 맨유의 빅찬스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빅찬스를 다 살렸다면 아스널이 5대0으로도 이길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라스무스 호일룬이 원톱으로 뛰었는데 상대 문전적으로 거의 들어가지 못했고 단 하나의 슈팅도 거의 공격 지표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침묵했고 고립됐습니다. 그 뒤를 지원했던 왼쪽 공격수 가르나초 역시 단 하나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겉돌았고, 또 오른쪽 공격수로 뛴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윙백의 공격력, 윙백들의 사이드 플레이를 살렸던 아모린 감독의 전술 안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움직였지만 공격 위험 지역으로 거의 가지 못했고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수비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격수들 모두가 낙제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세트피스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윙백들의 뒷공간도 자주 흔들리면서 아스널이 오픈 플레이에서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었어요. 후반 시작 3분 만이 48분에는 라이스의 롱패스를 받은 마르티넬리가
오른쪽 윙백 뒷공간을 무너뜨린 이후 때린 슈팅이 수비를 맞고 굴절되면서 오나나의 정면으로 향했기 때문에 실점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바로 1분 뒤에는 토마스 파티가 또 오른쪽 뒷공간으로 로빙 패스를 보냈고 이것이 또 왼쪽 윙백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오른쪽 풀백인 아스널의 팀버가 내준 컵백을 웨데고로가 뒤로 내주고 라이스가 슈팅한 게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기 때문에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공수 양면에 걸쳐서 개개인의 퀄리티 문제를 드러냈던 맨유였고 아모린 감독의 전술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전술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느냐를 분명히 점검해야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린 감독 체제의 맨유가 이적 시장이 열리면은 대대적인 리빌딩, 선수 개편 작업, 살생부를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영국의 인터넷 매체인 기브미 스포츠가 익스클루시브, 독점 정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게 뜬 소문이나 인용 보도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취재한 기사라고 당당하게 소개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생각하고 있다. 월드 클래스 토트넘 스타, 세계적 수준의 월드 클래스의 토트넘 스타가 바이어블 타깃, 실행 가능한 성공할 수 있는 영입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월드 클래스 토트넘 스타는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보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기사를 쓴 스티브 베이츠 기자 때문입니다. 스티브 베이츠 기자는 영국을 대표하는 대중주 중에 하나인 데일리 미러의 기자로서 기브미 스포츠에도 컬럼을 기고하고 있는데요. 스티브 베이츠는 영국 축구계 언론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저명 인사 중 한 명으로서 무려 40년 이상을 현장 취재해왔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스티브 베이츠 기자는 주로 영국의 전국신문에서 활동을 해왔고요. 데일리 미러와 지금 기브미 스포츠의 컬럼리스트로 활동하기 전에는 썬데이 피플즈의 편집장으로도 활약을 했었고 무려 6번의 월드컵 본선을 현장 취재했고 6번의 유로대회 본선을 현장 취재했고 18번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현장 취재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영국 기자협회의 회장으로 재임했을 정도로 영국 축구 기자계에 있어서 언론계에 있어서 신망 높은 정말 엄청난 커리어의 기자이고요. 이 기자가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담당 기자로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맨유 내부 소식에 정통하고 맨유의 고위 관계자, 흔한 일반 기자들, 심지어 담당 기자라고 하더라도 알기 어려울 정도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기자라는 겁니다. 그 기자가 보도한 최신 보도를 보면요. 아모린 감독이 지금 맨유를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이미 선수단, 스타 선수들이 많은 이 맨유 안에 느슨해진 규율을 재정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실과 경기력과 체력과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맨유 선수들이 지금 자신의 미래가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선수단 내에 만연하다는 겁니다. 아모린 감독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으로 태도, 팀 윤리, 하드하고 빠른 스타일, 이 축구 스타일, 정말 열심히 뛰면서도 빠르게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선수는 방출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적이어야 하고 성실해야 한다. 이런 요인은 그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라도 이게 없다면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구성하지 않은 선수들을 시즌 도중에 맡게 된 아모린 감독이 이 선수들을 그대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비전을 더 쉽게 구현하기 위한 환경도 만들고 이적도 진행을 할 것이다. 부상 선수들까지도 매 경기 킥오프 1시간 전에 훈련복을 입고 경기에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 전날 밤에도 선수들이 이제 합숙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데굴림츠와 유로파리그 경기 당시에도 경기가 주중주말로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면서도 휴식일 없이 또 준비를 했고 모여서 결속을 다졌고 또 중요한 게 아모린 감독이 컨디셔닝 코치, 피트니스 코치 등과 함께 선수들의 체력 수준을 면밀하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내 전술과 내 축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고 해요. 몇 달 동안 지켜보면서 스프린트 속도, 리커버리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금 훈련의 일부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선수들의 집중력, 내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내 미래가 걸려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끌어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12월 말까지 모든 선수들의 가치 평가를 내린 이후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또 새로 영입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브라질 윙어 안토니, 스웨덴 수비수 빅토르 린델로프, 잉글랜드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 덴마크 미드필더 크리스찬 에릭센과 노장 수비수 조니 에반스 등이 1월 이적 시장이 열릴 때 조기 방출될 수도 있다.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꽤 많은
아모린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한 선수들이 내보내지고 그 떠난 선수들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선수들이 대거 오게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영입 리스트에 언급되고 있는 선수가 아모린 감독이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함께했던 선수들의 이름도 들리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국 내 최고 베테랑 기자 스티브 베이츠의 독점 보도입니다. 손흥민 is a viable target for Man United. 손흥민은 맨유의 유력한 굉장히 믿을만한 꽤나 내부에서 평가가 높은 그리고 영입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토트넘 스타는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됩니다. 맨유는 과거에 이렇게 선수들의 커리어가 끝날 무렵에 계약을 맺는다는 점에 있어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35살의 맨유가 영입했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그가 LA 갤럭시로 떠나기 전까지 20개월 동안 뛰었었고 에딘손 카바니도 맨유로 이적했을 때 33살이었고 발렌시아로 이적하기 전까지 거의 그 비슷한 기간 동안 뛰었는데 그 기간 동안 남겼던 임팩트가 강렬했었죠. 가장 유명했던 기록은 2021년에 유벤투스에서 36살이었던 호날두를 재영입하고 15개월 동안 동행했던 것인데 에릭 테나 감독이 그를 떠나보내긴 했지만 이 선수들 그 뛴 기간 동안에는 이름값을 충분히 했고 흥행도 했고 충분히 또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을 전수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입을 맨유가 다시 시도할 수 있다라는 게 스티브 베이츠 기자가 확보한 정보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뇌피셜이나 사견이 아니라 지금 올드 트래포드 주변, 맨유 사무실 주변에서는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맨유의 유력한 영입 목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소개한 건데요.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32살인 현재 손흥민 선수가 33살이 된다고 하더라도 질라탄, 카바니, 호날두의 경우처럼 경험 있는 상태로 와서 즉시 전력감으로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월드 클래스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했던 손흥민 선수에 대해 현재 맨유 팬들도 그의 토트넘에서 최고의 파트너였던 해리 케인을 원했는데 그를 놓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보니까 손흥민이 온다고 하면 굉장히 환영할 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짐 래드클리프 맨유 신임 구단주는 지금 대대적으로 구단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선수를 영입할 때도 구단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확실하게 아시아 마케팅에 큰 효과, 아시아 스폰서십과의 계약에 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수의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즉시 전력감으로 아모린 감독 역시 오케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맨유 선수단의 상황을 보면 호일룬과 지르크지 모두 최전방 공격수로서 아모린 감독이 확실히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1옵션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교체 자원 내지 투톱으로 쓸 수가 있고 2선 공격수도 브루노와 가르나초, 레시포드와 마운트를 쓰고 있는데 레시포드는 잘해주고 있지만 가르나초는 새로운 전술에서 조금 애매해졌고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드로 한 칸 내렸을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강이 필요한데 여기에 젊은 선수를 뛰게 한다거나 아마드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수가 있고 특히 등번호 7번인 마운트가 제 몫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운트를 정리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고 손흥민 선수에게 등번호 7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좌우 윙백 자리도 거의 윙어에 가깝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최소한 윙어로 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역발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토니까지도 윙백으로 썼던 아모린 감독이잖아요. 아마드의 자리도 손흥민 선수가 맡을 수 있고 달로 말라시아 같은 왼쪽도 맡을 수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전방의 공격 라인 무려 5개의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아모린 감독이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팀의 결정력 그리고 경험 그리고 아시아 마케팅 이 모든 요인을 통해서 맨유가 달려들 수 있는 것이고 물론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맨유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 자원을 통해서 현금 지불 없이 선수를 보내준다거나 또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이적을 진행할 때는 토트넘과 원만하게 협상 과정에서 또 그 가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원하는 어렸을 때부터 응원하던 팀이 맨유이기 때문에 충분히 맨유가 접근을 한다면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올 시즌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가 12월 20일 새벽 5시 카라바오컵 8강에서 열린다는 점인데 맨유가 이 경기를 이기고 카라바오컵 우승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면 토트넘에 남겠다는 손흥민 선수의 생각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맨유가 아모린 감독과 함께 후반기 대반등을 이루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이뤄낸다면 더더욱 손흥민 선수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지금 위기의 일정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12월 6일 금요일 새벽 5시 15분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 포스테코글로 감독에 대한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토트넘에서 또 한 번 감독이 바뀌고 또 한 번 새로운 계획을 짜야 한다면 우승을 이루고 싶다라는 커리어 안에 마지막 전성기를 잘 보내고 싶다는 손흥민 선수의 마음은 이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맨유가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이 상황,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경기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의 모든 경기에 대한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 그리고 유럽 현지의 독점적인 정보 팩트체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